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문자폭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자폭탄이 여기저기 난무하면서 이른바 문파들이라고 하죠. 문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일 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는 뭐 당내에 이제 몇몇 의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과격하고 집단화되어 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비방 유인물 뿌린 사람을 고소한 문제까지 겹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조홍천 의원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홍천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주민, 김종민, 김용민 의원 이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성공방정식 계속 1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일할 공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른바 문자폭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문자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받으면 수백 개, 많게 받으면 수천 개, 뭐 5천 개를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런 정도의 문자폭탄을 받고 있다. 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당내에 큰 쟁점이 돼 있습니다. 문파들의 문자폭탄. 이게 쟁점이 돼 있어서 여기저기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자, 우선 친문 강경파인 박주민 의원. 잘 아시지만 이 문파들의 문자폭탄에 힘입어서 계속 지금 뭐 최고위원 이런 거 1등하고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문자폭탄이라고 불리는 의사 표현들과도 마주쳐야 하고 설득이나 소통도 해야 된다. 문자폭탄은 민주주의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했죠. 본인은 그 최대의 수혜자니까. 뭐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친문 의원인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강성 지지자, 친문, 문자폭탄 이런 단어들은 국민의힘이 집권 전략 차원에서 민주당 내 극단적으로 싸움을 붙이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친문 이재정 의원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폭탄 그거 당연히 견뎌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비난? 그거야 공인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양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거치고 나서 2017년 4월 달에 MBN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문자폭탄, 그때는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 사람들이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쟁자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문파들이 집중적으로 문자폭탄을 날려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기자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거는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전재수, 이재정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의 입장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이중잣대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2019년이죠. 국회 분수대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다음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사람들의 뭐 과거 선조들이 뭐 일제 때 뭐 관직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거기다 적어가지고 유인물로 뿌리고 수백 장 정도 뿌린 거에 불과합니다. 뿌리고 뭐 이랬던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의 음화 거기에다가 뭐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서 같이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이 사람을 이 30대입니다. 이 사람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조사를 하더니 2019년 일이니까 그러더니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그래서 누가 고소했냐? 그랬더니 이게 친고죄입니다. 모욕죄니까.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양념을 왜 메인 디시하고 바꿔 먹느냐? 뭐 이런 지적. 이중잣대. 그러면 남들한테 문파가 공격하는 건 양념이고 자기가 공격받는 건 양념이 아닌가요? 뭐 이런 이제 비난과 더불어서 문자폭탄 전쟁. 이것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조홍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쇄신 모임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쇄신 모임이 누구냐 하니까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4월 7일 보궐선거의 참패, 이 교훈을 되새기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중도로의 외연 확장,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저는 맨 처음 떠오르는 게, 과거 열린우리당을 반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린우리당 때 바로 이런 쇄신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선 조홍천 의원이 구성하고 있는, 전 조홍천 의원의 이런 노력을 고군분투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력이 그 당에서 그 당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 당이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느냐, 이거는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의 안계모,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 그걸 떠올리고 그 사례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때 안계모라고 2004년이죠. 그때도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합니다. 2004년. 그게 2004년 총선 때 과반을 득표했죠. 열린우리당이. 그리고서 몇 개월 뒤에 10월 30일이니까 불과 한 6개월 내지 7개월 뒤에 재보선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하죠. 작년 1년 전에 4.15 총선에서 대승, 압승을 한 민주당이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안영근 의원, 초대 회장은 유재건 의원이고요. 유재건 의원을 중심으로 안영근 의원이 주도가 돼서, 인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계모라는 걸 구성을 했고, 여기에 보면 상당수의 한 26명, 그리고 8명,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목소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 개정안 이런 걸 막 밀어붙이느냐 마느냐, 이걸로 굉장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과격하게 가지 말고 정말 토론을 거치고 소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개혁을 하자, 이런 모임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언론에서는 중도 보수 세력,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내 중도 보수 세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중도 보수인지 뭔지까지 그렇게 이념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여하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래도 꽤 오래 유지가 됐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죠. 28명이면. 유지가 됐는데 결국 나중에는 탈당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안영근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돼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의 모습이었다라고 본다면, 자, 지금 조홍천 의원이 과연 이 쇄신 모임을 만들 수 있느냐, 몇 명이나, 지금 여기에 동조하는 의원들 본인은 10명 내지 20명이라고 하지만 10명 내지 20명이 다 모아진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 지금 174명인데 그거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더군다나 이런 식의 문자 폭탄에서 버텨낼 재간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안계모를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임 원내대표죠, 윤호중 의원, 친문 강경파 아닙니까? 근데 윤호중 의원은 문자 폭탄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어깨에 힘을 빼야 검에 기가 실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자중을 당부하는 자세인데 어정쩡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 문자 폭탄이 건강한 당론 결집을 위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어깨에 힘을 빼야 검에 기가 실린다, 이런 식의 우회적인 표현으로는 절대 이 문자 폭탄을 잡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내일 대표 경선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3사람이 나와 있는데 다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어정쩡합니다. 홍영표 후보는 강성이다 아니다 하는 구별보다는 당내 소통과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강화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놔두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원식 의원, 욕설이나 지나친 비판은 옳지 않지만 문자 폭탄은 의견이기에 의견을 받으면 된다.
놔두자, 여기도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도 자기 시간과 돈을 내서 당에 관심을 표명하는 소중한 우리 당 자원이다. 상대방이 좀 다르다고 정적 제거하듯이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는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돼. 이거는 완전히 양비론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자, 근데 지도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조홍천 의원 등 이 쇄신파 모임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지도부의 지원이나 호응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외로워지고 문자폭탄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그 다음에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데도 친문 권리당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자, 당을 떠나라. 지금 조홍천 의원한테 당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쇄신 모임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모임 만들어서 함께 떠나라. 떠나도 뭐 174석이나 되니까 자신 있다. 우리 어차피 과반수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의 의견뿐만 아니고 당내에 그 당론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아, 그거 문자폭탄 한 1000명 정도 차단하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홍천 의원은 보니까 뭐 한 2000 내지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랬고, 정청래 의원도 또 끼어들었더군요. 그게 아니라 한 20만 명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 당원들 전체 의견이랑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글쎄요. 뭐 조홍천 의원 얘기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적극적인 그 의사 표시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과다 대표되는 것이죠. 근데 정치는 늘 그렇습니다. 이 당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거 태극기 얘기가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과다 대표되는 강성 당원들, 이 사람들한테 휘둘리느냐 휘둘리지 않느냐는 건 결국은 그 당 지도부가 어떻게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가느냐, 뭐 결국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생각이 없고 여기에 휘둘리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지금까지도 전국 운영을 그런 식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당내에서 칭송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심과 민심이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4.7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장으로 보면 조홍천 의원과 그 다음에 쇄신에 동의하는 여러 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의원이 옳겠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옳지만 지금 민주당의 문법에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조홍천 의원의 고군분투는 외로울 꽃자 아닙니까? 이 외로움에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적어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외로움을 민주당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 안계모가 그 끝에 부분에 가서 결국은 뭐 불출마, 탈당 뭐 이런 식으로 매듭이 지어졌듯이 조홍천 의원도 이런 고군분투를 계속하는 한 아마 민주당에 몸담고 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좀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 풍토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